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지수가 지난 밤사이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 지수가 하락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애플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다가 지난 밤사이 한 차례 쉬어갔다는 점, 여기에다가 다우 지수에서 퇴출되는 종목들이 공개됐다는 점, 이런 종목들이 하락하게 되면서 다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반면에 이런 몇 가지 이슈를 제외하면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빴던 것 같이 보이진 않는데요. 일단 미중 관계가 개선되는 기대감이 발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시장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세일즈포스닷컴, 이제 8월 31일부터 다우 지수에 편입되는 이 세일즈포스닷컴의 실적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와 함께 현재 시간을 거래에서도 12%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실적에 대해서도 좀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세일즈포스닷컴 현재 12% 시간을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수 편입과 함께 또 좋은 실적, 또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부합하는 그런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또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 밤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오늘도 역시 로제트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어떻게 되는지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조 양상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2% 정도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0.7% 올라서 사상 최고치, S&P 500 지수 역시 0.3%대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에는 아주 큰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요. 다우 지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의 주가가 한 차례 쉬어갔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고, 또 보잉과 레인시온 테크놀로지, 엑소모빌 이 세 가지 종목이 다우 지수에서 퇴출된다는 것이 공개가 됐죠. 이 종목들의 주가가 약 1에서 3% 정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발표됐었던 지표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날 발표됐던 이제 기존 주택 판매부터 지난 밤사이 발표됐던 신규 주택 판매까지 미국의 주택 시장이 정말 활황을 띠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36%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택 지표는 긍정적이었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84.8을 기록해서 2개월 연속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6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6년 내 최저치라고 한다면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 정도로 낮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의 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 지수가 그렇게 낮지 않았다면, 이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오히려 팬데믹 당시보다도 더 낮아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1단계 무역 협상의 합의 사항을 완수하기 위한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그 갈등 상황이 좀 완화된다면 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이겠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 확산세도 좀 진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3천 명을 기록해서 전날보다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감소세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5만 명 이하에서 통제가 되고 있고, 또 일간 사망자 수도 394명을 기록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내 일간 사망자 수는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이는 만큼 코로나19도 현재 시장에는 부정적이지 않은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프리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8월 말로 갈수록 미국의 경제 활동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일단 지난 밤사이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장 초반에 좀 극심한 변동성이 좀 나타났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선물의 움직임도 좀 그렇고 초반에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죠. 하지만은 결국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말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코로나19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쯤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즈음을 기해서 좀 장중 변동성이 좀 심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 같은 소비 심리 지수의 부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실제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다소 좀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애플의 하락이 결국은 다우지수의 하락세를 견인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애플이 주가가 좀 파죽지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다우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주가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인 것 역시도 다우지수의 상대적 약세를 좀 야기를 했고요. 장 초반에는 오늘도 이 경기 민감주의 강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은 소비 지표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남아 있었고 그러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좀 기술주가 각광받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 유가부터 볼 텐데요. 지난 밤 사이에 선물 시장에서 꽤 큰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1.8%나 올라서 43달러 위로 올라섰는데 요즘 그 미국에는 허리케인 로라가 강타하고 있죠. 지난 2005년에 있었던 허리케인 그 카트리나와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이제 원유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걸프만 지역에서 원유 생산 설비를 지금 중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하루 약 150만 배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인근 생산량의 그 82%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니까 이만큼 생산이 중단이 된다면 그에 따른 이 공급에 이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가는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43.39달러까지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금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0.23% 내렸는데 미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금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때문에 1934.8달러까지 내려온 채 선물 시장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밤 사이에 올랐습니다.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덕분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 5% 정도 올라서 0.688%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두고 보자는 이 관망 심리도 다소 작용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가치가 다시 한번 약세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0.3% 내려서 달러 인덱스는 93.01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고요.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 들고 오셨을까요? 네, 월가의 대표적인 낙관론자죠. 제레미 시게 와튼 스쿨 교수가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설사 재차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증시 상승 모멘텀을 못 멈출 것이다라고 분석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시게 교수가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이 CNBC와의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감염병이 재확산 시에 단기 조정은 가능하지만 장기 상승 모멘텀은 못 꺾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물론 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백신 개발이 있겠고 그리고 연준의 유동성 공급 이 콤비네이션이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주식의 또 선행적인 성격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리더라도 그리고 경기 회복세는 U자라든지 W자 회복세가 나오더라도 증시는 계속해서 V자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기술주냐 아니면 이제 경기 민감주로 좀 갈아타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경기 민감주가 좀 아웃퍼폼할 수 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술주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결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좀 높아졌고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시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에 다우지수의 2만 선 돌파를 정확하게 예측한 인물로 좀 유명하죠. 그러면서 또 내년에는 3만 선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점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게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라는 전제를 깔았는데 사실 요즘 미국의 코로나19는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이 가장 좀 안전한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뚜렷한 이유는 좀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8월 23일에 신규 환자가 한 3만 3천 명으로 2달여 만에 최저치를 또 기록을 했었고 8월 24일에도 4.1만 명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은 꾸준하게 좀 완만한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23일과 24일에 각각 500명 내외로 줄어든 모습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증시 전반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좀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하지만은 조금 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이 미국에서의 코로나19 초기 같은 경우에는 3, 4월에 뉴욕과 뉴저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좀 짙었었죠. 그러면서 6월과 7월에는 서부, 그러니까 썬벨트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확산세가 옮겨갔었고 근데 이제는 또 중서부 지역에서의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CNN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여기저기 확산세가 옮겨가는 현상이 이제는 뉴노멀이 됐다라는 그런 지적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3차 유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계 교수가 뭐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기술주가 동반 상승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밤 사이에는 사실 경기 민감주는 다소 부진했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경기 민감주가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불안하다는 점을 좀 명백히 입증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백신 개발 추이라든지 아니면은 지표를 좀 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날 때마다 조금씩 미끄러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개별 섹터에 대한 좀 악재도 전해졌는데 아메리칸 항공에서 이제 10월 1일에 19,000명에 대해서 무급휴직, furlough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무급휴직을 보내겠다고 한 점도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이 불발될 시라고 전제를 달았거든요. 그러면서 전일에 한 8% 이상 좀 상승을 했었던 항공주가 부진하는 등 경기 민감주가 오늘은 다시 한번 좀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나왔던 신규 주택 판매가 굉장히 크게 급증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전날 전해졌었던 기존 주택 판매의 급증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 판매까지 미국의 주택 시장이 정말 크게 화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계속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규 주택 판매는 지난 7월에 36%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그 수치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그 지난 7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그러니까 6월 대비해서는 13.9% 증가를 했고 이것을 연율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36.3%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신규 주택 판매 수요가 이렇게 급증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지난 봄철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원래 이사를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사를 가지 못했었죠. 그 억눌렸던 수요가 여름 들어서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좀 완화되며 급작스럽게 폭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최근 이제 그 재택근무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도심지에서 벗어나 교외로 이사 가려고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록적인 저금리, 네 번째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정부의 지원 정책과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까 기록적으로 저축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역시도 이 주택 수요에 대한 그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도 역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신규 주택 가격의 중간값이 7월에 33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7.2% 올랐다는 건데요. 팀장님 일단 그 기존 주택부터 신규 주택까지 화랑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까요? 연준이 과거에도 이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할 때 국채를 매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모기지 담보부 증권, 그러니까 MBS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결국은 국채 금리와 모기지 금리를 좀 안정화시켜서 실질 금리 하락을 도모하겠다. 그러면서 과거 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때 좀 많이 무너졌었던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결국은 고용 등의 기타 부문의 회복세로 이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도 이 같은 좀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또 주택시장의 화랑이 경기 회복 전반을 좀 이끄는 모양새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비라든지 그리고 고용 그리고 기업 경기에 연쇄적인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사실 미국 시장에서 이 주택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소비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다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관련주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렇게 미국의 주택 시장 화랑에 좀 올라타려고 한다면은 건설주가 1등 이 투자 상품이 되겠죠. 홈빌더 ETF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도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티커 ITB 그리고 XHB라는 그런 상품이 있는데 모두 최근에 또 52주 신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이 같은 주택 시장에서의 화랑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미국에서 이사가 좀 많아지면은 기존 주택은 좀 리노베이션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도 새 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인테리어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수요의 급증을 좀 도모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관련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홈디포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 2분기에 호실적을 냈었고 그리고 월마트라든지 타겟 등의 전통적인 소매 업체들도 이 같은 트렌드에 무관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엑소모빌 등 다우지수에서 퇴출되는 기업들이 퇴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는 니오에 대한 약세론자가 목표 주가를 1,500%나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17% 급등했습니다. 자, 다우지수의 퇴출과 그리고 편입 종목들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 프로그램에서 그 내용이 좀 잘못 나갔습니다. 보잉과 레이시온이라고 했는데 보잉이 아니라 화이자죠. 화이자,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엑손모빌 이 세 가지 기업이 퇴출되는 겁니다. 저희가 방송에 차질이 있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엑손모빌을 비롯해서 다우지수에서 퇴출되는 그 기업들 앞으로 주가가 나쁠 것이란 전망은 아니라는 분석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전일장 마감에 나왔던 그런 뉴스였죠. 다우지수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편입 종목에 대한 조정을 좀 단행을 했는데 이달 말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엑소모빌과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그리고 화이자가 제외가 되고 세이지포스와 그리고 바이오 주인 암젠 그리고 이 산업재 주인 허니웰이 신규적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블루칩 지수에서 이제 퇴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세 종목이 이날 나란히 좀 하락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은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시킹알파의 기사를 좀 가까워 봤습니다. 특정 지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물론 패시브 자금에 대한 좀 수혜가 증발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우 30 종목을 추종하는 어떤 펀드 자금이 280억 달러 정도나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018년도에 집계한 바에 따르면요. 1999년 이후에 다우지수에서 퇴출된 17종목의 그 이후 1년 평균 하락률은 1%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의 대형 조정이었던 지난 2013년에 알코아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휴렛패커드가 퇴출된 바가 있었는데 그때는 1년 후에 오히려 알코아의 주가가 96%나 상승을 했었고 HP는 73%나 또 오히려 상승을 했었다고 합니다. 시킹알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다우 지수에서 이 편입 종목으로 좀 제외가 되는 것은 자존심에 대한 타격일 뿐이고 주주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해석을 남겼습니다. 지수에서 퇴출됐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반드시 하락하는 건 아니라는 게 요지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면 신규 편입되는 종목은 어떨까요? 네, 이번 조정의 좀 목적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정의 목적은 기술주 비중 높이기라고 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현재 다우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위인 애플이 주식 분할을 했을 경우에 지수가 하락할 것에 좀 대비를 한 그런 움직임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주식 분할을 단행한 이후에 다우에서의 IT 업종의 비중은 지금의 27.6%에서 20.3%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세이지포스를 다시 한번 편입을 하게 된다면 이 비중이 다시 한번 23.1%로 상승하는 효과. 그러므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이번에 좀 조정을 단행했다라고 해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편입된 종목, 그리고 앞으로 좀 이 퇴출이 될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주가가 2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머크와 유사한 250%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는 했지만은 이번에 신규 편입되는 암젠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주가가 466%나 상승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렇듯이 더욱더 주가에 좀 탄력성이 강한 종목을 편입해서 해당 종목과 그리고 지수의 동반 상승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세이지포스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또 실적을 좋게 발표를 했고 가이던스도 올리면서 이른바 비트 앤 레이즈로 굉장히 좀 출발이 편입되기 전에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또 역시 월스트리트저널 자료에 따르면요, 1999년 이후에 신규 편입된 17종목의 1년간 평균 수익률이 또 8% 하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좀 무거워질 수도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또 신규 편입이 된다고 해서 또 주가 상승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P 500과 나스닥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우는 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러면 이런 지수 편입이 있었을 때 비슷한 모양을 보였을까요? 앞서서 다우 지수를 좀 추종하는 펀드 자금이 280억 달러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같은 경우에는 1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 지수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지난 10년간의 좀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S&P 500 지수가 다우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은 또 더 길게 본다면은 좀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요. 20년과 30년 그리고 40년의 시계열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다우 지수가 오히려 S&P 500 지수를 역사적으로 좀 아웃퍼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40년간의 상승률도 3,275%로 S&P 500 지수의 3,079%를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상대적인 부진이 있었지만은 이번 조정의 효과를 과연 다우지수가 볼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행 컬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의 주가가 17%나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니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인 약세론을 펼쳐왔던 어떤 인물이 그 니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또 목표 주가와 함께 투자 의견을 좀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건데요.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올린다고 무조건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조금 특별해 보인다고 배런스지에서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UBS의 애널리스트 폴 공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대표적인 이 니오에 대한 약세론자 가운데 하나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 공이라고 하는 인물은 니오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도 의견이었었고 목표 주가는 1달러밖에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인물이 이번에 니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해서 보유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는 1달러에서 16달러로 1,500%나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리포트에서 펀더멘털은 개선됐는데 그 펀더멘털이 가격에 반영됐는가라는 질문을 리포트에서 던졌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제 니오의 펀더멘털이 개선됐지만 그 개선된 펀더멘털이 니오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린 겁니다. 다만 그는 니오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다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현재 오늘 급등한 것을 제외하면 이 니오의 그 주가는 매출액 대비 한 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한 9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니오의 밸류에이션이 테슬라를 따라서 급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니오는 훨씬 작고 여전히 그 테슬라와 달리 수익성도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계심도 역시 계속 내비치기도 한 겁니다. 팀장님, 일단 그 약세론자, 기존의 약세론자가 시장의 뷰를 바꿨다는 것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이번 니오에 대한 약세론자의 변심은 좀 어떻게 볼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모건 스탠리가 대표적인 좀 약세론자였죠. 작년 5월에 당시 이 테슬라의 주가가 한 200달러 선이었는데 1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콜까지 내렸던 이 모건 스탠리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슬슬 좀 투자 의견을 바꿨고 8월 중순 현재는 목표 주가 1,360달러, 그리고 동일 비중 의견을 모건 스탠리에서는 좀 내고 있습니다. 니오에 대한 약세론자가 스탠스를 변화한 것도 이것과 좀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시장의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움직임을 좀 볼 때 주의할 점은 후행적인 성격, 그러니까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편승했을 가능성을 저희가 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UBS에서도 여전히 중립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16달러대를 좀 내기는 했는데 이게 전일 종가 수준입니다. 즉, 다 오르고 나서 이 투자 의견을 좀 바꿨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매도해서 중립 의견으로 바뀌었을 뿐, 이 부분을 또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니오에 대한 다른 IB들은 어떨까요? 의견이 좀 변하고 있을까요? 니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중립적인 의견이 좀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워치에서 집계하고 있는 평균 투자 의견 역시도 지금 홀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만 최근에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 좀 모멘텀을 베팅하려면은 테슬라보다도 직접 니오에 투자하라라는 인식이 좀 확장이 되면서 한 달 전에 비해서 마켓워치 집계 기준 매수 의견이 2개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분위기가 확장될지 여부에 대해서 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로제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글로벌 이슈 그리고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